친동생처럼 아끼던 준호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건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지막 기세를 떨치던 무렵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지막 잎새마저 놓아버린 듯 쓸쓸한 풍경 속에서 준호의 소식은 제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소 입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에 저는 그저 멍하니 준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나 다음 달에 훈련소 들어가.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네. 정말 실감이 안 나. 우리는 평소처럼 동네 어귀에 허름하지만 정겨운 분식집에 앉아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나눠 먹던 중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볶이 냄새는 여전히 식욕을 자극했지만 준호의 말 한마디에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은 마치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비친 준호의 얼굴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낯선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장난기 넘치던 입술은 가늘게 굳어 있었고 활기 넘치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가에는 미처 다 숨기지 못한 불안과 걱정이 스며들어 있었죠. 이젠 매일 보긴 힘들겠다며 힘없이 중얼거리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제 마음 한편은 마치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휘젓기만 할 뿐 좀처럼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걱정돼. 혼자 계실 텐데 밥도 혼자 잘 못 챙겨 드시고 요즘은 손이 더 떨리셔. 반찬 만들 때도 힘들어 하시더라.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준호의 눈빛에서 그의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홀로 남겨질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입대 날 아침, 잿빛 하늘 아래 터미널 앞은 이별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조국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말없이 아들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매만지셨습니다. 마치 옷깃에 남아있는 아들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다는 듯 그녀의 손길은 한없이 애틋하고 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눈물을 꾹 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괜찮으실까? 그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의 약속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자리를 비운 동안 그의 어머니를 돌봐드려야겠다는 작고 소중한 다짐이 제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터미널에서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매일 저녁 준호 어머니 댁 지나는 길목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면 준호 어머니 댁 창문에는 늘 불이 꺼져 있었고 그 어둠은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께서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제게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성훈이 아니니? 준호 어머니가 요즘 통 밖에도 잘 나오시지 않고 집에서 밥 짓는 냄새도 통 안 나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돼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준호가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 걱정돼. 밥도 혼자 잘 못 챙겨 드시고 요즘은 손이 더 떨리셔. 그제야 준호의 걱정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드려야겠다. 준호와의 우정도 물론 중요했지만 준호의 어머니는 저에게도 마치 친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께 작은 위안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준호 어머니 집을 찾았을 때 저는 도시락통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겨우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저녁 드셨어요? 작은 도시락 싸왔는데. 문을 여신 어머니께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성윈이 아니냐? 여기까지 굳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어머니께서는 말씀으로는 사양하셨지만 슬며시 내민 손끝으로는 제가 건넨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받아드셨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절하시는 듯 했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과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 볼품없지만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서툴렀던 제 요리 실력이었지만 어머니께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매일 노력했습니다. 투박하게 끓인 된장국, 정성껏 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어묵볶음 같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반찬들로 어머니의 식탁을 채웠습니다. 처음 한동안 저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오직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존재가 어머니께 불편함을 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속도에 맞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불쑥 저에게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에 작은 돌을 던진 듯 저희 사이의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대학교는 열심히 다니냐? 공부는 이제 졸업할 게도 되지 않았니? 네, 어머니 덕분에 마지막 학기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환한 미소를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어머니께서는 식사 중에 자주 말씀을 건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대화가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나물은 된장 찍어 먹으면 더 맛나? 어렸을 때 우리 준호가 이 나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내가 젊을 땐 식당에서 일도 했어. 그때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힘든 줄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삭신이 쑤시네. 어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더듬어 갔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져나오고 때로는 먹먹해지는 이야기에 저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 저녁 함께하며 조금씩 서로의 삶을 나누어 갔습니다. 식탁은 더 이상 침묵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와 저의 일상 이야기가 오가는 정겨운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식탁에 따뜻한 밥뿐만 아니라 웃음과 활기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가족의 따뜻함과 삶의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저는 주말에도 비 오는 날에도 저녁 도시락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에도 폭설이 내리던 날에도 저는 어머니께 맛있는 한 끼를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가다 빗길에 넘어진 날도 있었고 회사 야근 후에 땀범벅이 되어 도착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께서는 말없이 물수건을 내밀며 제 땀을 닦아주셨고 매번 고맙다 성훈아, 네 덕분에 외롭지 않다. 정말 고마운 아이야.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와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뀐 후 준호가 저녁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준호는 한층 더 늠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 섞인 웃음으로 준호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낸 시간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분의 눈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친구, 내 밥 친구였어. 네가 없던 시간 이 녀석 덕분에 안 외로웠다. 정말 고마운 아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준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애정을 느꼈습니다. 형, 진짜 고맙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엄마 보살펴줘서. 형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렇게 저희는 가족처럼 행복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준호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분식집에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도 함께할 때가 많아졌고 세 식구가 함께하는 식탁은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필리핀 파견직으로 부서 이동이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파견은 제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인연들과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준호에게 전할 때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준호야, 나 이번 달 말에 떠난다. 회사에서 필리핀으로 파견을 가게 됐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자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하자.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줘.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필리핀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바쁜 삶 때문에 연락은 점점 끊겼고 언젠가부터 서로의 이름은 기억 속으로 희미해졌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삶은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지쳐갈 때면 매일 저녁 조용한 밤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특히 준호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고요하고도 따뜻했던 식탁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제게 주어진 선물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들이 저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흔을 남겼을 때 저는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여러 검사를 반복한 끝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림프종 판정이었습니다. 낯선 땅 필리핀에서 병과 맞서 싸우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홀로 이 병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들었던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고국의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곧바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준호와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리미리 연락할 걸. 소중한 인연을 이렇게 잃어버렸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더듬더듬 이준호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처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찾아도 준호의 궤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예전 휴대전화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나 기억하지? 나 성훈이야. 지금 한국이야. 많이 아파서 돌아왔어. 혹시 이 번호가 맞을까? 하지만 문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번호가 바뀌었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서글픈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인연이 끊어졌구나 하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틀 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문틈으로 들어온 얼굴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꿈에서나 보던 준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준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준호야, 너 형, 왜 이렇게 말랐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단숨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그때 우리 엄마 저녁 신경 써줬던 거 난 평생 못 잊어. 그때 형이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고맙다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해. 아니야. 그 허접한 도시락이 뭐라고. 내가 오히려 준호 어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았는걸. 저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우정과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따뜻하고 고소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성은아, 이제 내가 네 끼니를 챙겨줄게. 이 몸에 좋은 전복죽을 먹어야 빨리 나을 수 있다. 준호 어머니께서 따뜻한 전복죽을 들고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인자했습니다. 그간의 그리움이 몰려오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재회 후 준호와 준호 어머니께서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정성껏 죽을 만들어 제게 가져다 주셨고 저녁에는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희는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필리핀에서 일을 하며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다시금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어머니와 준호의 지극정성인 간병 덕분에 저는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준호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치 후 첫 외출날 저희는 어린 시절 단골이었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분식집은 예전과 다름없이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김밥을 바라보며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10년 전에도 여기서 먹었잖아. 그때 형이 나 군대 간다고 떡볶이 사줬는데. 아이고, 너희 말썽 부린 거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밥을 먹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건강을 되찾은 지금 저는 준호와 어머니와 자주 식사를 합니다. 어떤 날은 제가 직접 반찬을 만들고 또 어떤 날은 준호가 요리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 밥상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변치 않는 우정과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습니다. 잠시 멀어졌다고 해서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인연이 진심으로 맺어진 것이었다면 10년이라는 긴 공백조차 그 따뜻함을 지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공백은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단지 친구의 어머니가 홀로 드시는 밥상이 너무 쓸쓸해 보였기에
매일 도시락을 들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분의 하루를 밝히는 일이 될 줄도, 훗날 제 인생을 살리는 은혜로 되돌아올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외로워 보이셨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작은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거창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지탱하는 작은 따뜻함이 분명 존재합니다. 밥 한 끼, 힘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손길,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삶을 바꾸고 심지어 생명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고통 속에서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이 제게 생명의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밥 한 끼가 결국 저를 살렸고, 이제는 저 역시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언젠가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불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처럼 뿌려져 언젠가 반드시 싹을 옮습니다. 돌고 돌아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끼처럼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깊은 곳으로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